자, 비용입니다. 비용은 국내 암 치료비는 2005년에 비해서 2009년에 매년 25.4%씩 매년 25.4%씩 늘었다는 얘기는 매년 그만큼 환자도 늘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비용 그래요. 치료 비용 그런데 치료 말고 다른 거 간병비, 교통비, 생활비는 더 올랐어요. 매년. 그렇죠? 우리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생활 수준도 막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동안의 보험은 치료비에다 포커스를 많이 뒀었어요. 근데 이건 많이 넘어갔죠. 생활비도 중요합니다라고 해서 생활비가 있다라는 거죠. 시간이 좀 갔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얼마나 드냐. 그래서 어떻게 프로세스가 갈 거냐. 어떤 치료할 거냐. 언제까지 살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자, 이게 이제 밥을 먹으시면 밥알이 내려가는 길이에요. 입에서 식도를 쭉 타고 위에 가서 십이지장을 가서 소장을 거쳐서 대장을 거쳐서 항문으로 밖으로 나가는 게 밥알이 나가는 길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1등 하는 암이 있어요. 갑상선 암이 우리나라가 1등이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이 길에서 우리나라가 1등 하는 암이 있어요. 위암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떨어지고 있다니까. 대장암. 대장암이 우리나라 1등이에요. 대장암이 1등인데 우리나라가 1등 하기 전에 누가 1등 했냐면 이런 나라들이 1등을 했어요. 없나요? 이런 나라들이 1등을 했어요. 이런 나라들이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유럽. 우리가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겨누어서 절대로 지지 않는 대장암의 나라예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이 나라들은 왜 그럼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덴마크, 네덜란드는 좀 추운 나라니까 육고기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유전자가 그렇게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추운 나라도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먹는 농경사회여서 얘네는 수렵하는 애들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농경사회니까 고기 안 먹는데 고기 안 먹는 체질로 우리는 지금 2000년 무구한 역사를 갖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고기가 들어와. 그러니까 대장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발생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치료 어떻게 하냐면 1기, 2기, 3기, 4기가 있죠. 이 기수는 알아요. 그렇죠? 자, 1기에서는 근치적 수술만 하고 땡. 근치적 수술은 뭐냐면 완벽한 치료예요. 완벽한 치료. 이걸로는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다. 이게 완벽한 치료예요. 4기 가서 보시면 다른 말이 나오죠. 고식적. 고식적이 무슨 뜻이에요? 완벽한 치료가 아니에요. 증상에 대한 치료만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고 너무 크니까 그거 큰 것만 줄여주는 게 고식적 치료예요. 고식적 수술을 해요. 1기는 방사선 항암 치료 안 해요. 근데 2기, 3기로 가서 보시면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 4, 5주간 해요. 4, 5주간. 입원해요? 외래로 가요? 외래로 가죠. 외래로 가요. 그 기간 동안에 약물도 먹어요. 경구 약물은 방사선 치료 기간 전 기간을 먹어요. 주사제는 처음 3일, 마지막 3일만 주사를 맞아요. 그러니까 주사도 맞고 방사선도 받고 그리고 수술하는 게 2, 3기예요. 수술할 때쯤 되면 환자의 체중은 제가 어디에서 근무했다고요? 수술방에서? 아니요. 병원에서? 수술방에서. 이게 말도 헛나와요. 한 시간 정도 떠들면. 수술방에서 하는데 수술방에 암 환자라고 들어오신 분 중에 정상 체중을 가지신 분이 없어요. 이미 못 먹어. 이미 소화를 못 시켜. 그래서 당뇨 환자들한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뇨 환자들 뭐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현미 먹어야 된다고 그러죠. 현미를 먹을 수 있으신 분들은 행복하신 거예요. 소화가 안 돼요. 현미 소화 못 시켜요. 꽉 말라서 들어요. 진짜 꽉 말라서 들으면 이 꽉 말리지 않겠어요? 지금 4, 5주니까 한 달 이상을 지금 시들킨 거잖아요. 그렇죠? 한 달 동안을 주사도 맞고 방사선 치료도 맞아요. 환자 이미 피폐해졌어요. 정신도 피폐해지고 삶도 피폐해지고 성격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수술을 해. 수술하고 그냥 집에 보내질 않고 어떻게 하냐면 또 방사선 치료를 해요. 몇 주, 5주간. 그리고서는 항암 치료는 2주마다 총 6개월간 먹어요. 요때 수술하고 내보내요. 퇴원시키고 방사선 항암은 외래로 와요. 지금 몇 개월 가야 돼요? 2, 3기는? 몇 개월 치료하셔야 돼요? 다 세보면 이게 마지막 6개월에 있으니까 위에 1주가 있으니까 한 달이 있으니까 적어도 7개월, 8개월 그쵸? 휴가 몇 개월 내셔야 돼요? 이분?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휴직 몇 년 내셔야 되는지 좀 보이시죠? 그래요. 4기는 수술 안 해줘요. 치료만 해줘요. 통증 치료만 해줘요. 무서우시죠? 갑자기. 안 무서우세요? 방사선 어느 정도 받는지 볼게요. 어느 논문에서 나온 거예요. 가스트로인테스티널이니까 이게 가스트로는 위예요. 인테스티널은 장이에요. 위 장에서 문제는 한 번 맞을 때 5에서 10 그레이를 맞아요. 이게
근데 이제 그걸 다 토탈 합치면 50에서 60을 맞아요. 그래, 이거 우리 담보가 있다며요. 요 50 정도 맞으면 이제 받는 담보, 옛날 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술 특이야? 뭐 있대요. 근데 대장암이 보면 기본으로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기본으로 맞을 수 있다라는. 자, 그 다음에 끝나냐? 이렇게 9개월간 잘 치료하면 이제 영원히 빠이빠이냐? 그거 아니고 다시 병원에 오라고 그래요. 이거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런 플랜을 갖고 해요. 3개월에는 요 검사해요. 피검사, 암표지장 검사 얘기했어요. 6개월에는 흉부방사선 CT 찍어요. 어디 CT? 복부 CT 찍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1년에는 다 해요. 대장경도 하고 위지경도 하고 3년에 다 해요. 5년에 다 해요. 그래서 5년에 해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완치 이렇게 되죠. 근데 대장암 완치되는 거 되게 힘들어요. 계속 이렇게 좀 가요. 소화를 못 시키니까 못 드세요. 못 드시면 사람이 죽을 거냐 살 거냐의 기로에 서는 거는 식사량이에요. 많이 못 드세요, 이분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져요. 무섭죠? 대장암 수술이요. 수술방에서 제일 하기 싫은 수술 중에 하나예요. 대장암 잘라내면 뭐 나와요? 변 나오죠. 그리고 수술도 되게 길어요. 그리고 포지션도 이상해요. 그래서 되게 하기 싫은 수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대장암 수술하시는 선생님들, 수술 스님들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대장암은 위암은 간단해요. 이거 굉장히 좀 그래요. 자, 그래서 돈 얼마나 드는지 한번 볼게요. 돈 얼마나 드는지 책이 없어요? 자, 결장하면 결장은 대장의 다른 말이에요. 아까 결장은 여기가 뭐냐면 충수예요. 우리가 알고는 맹장 앞에 있는 충수, 맹장, 상행대장, 옆으로 간다 해서 횡행대장, 밑으로 간다 해서 하행대장, 꺾어진다 그래서 S상대장, 밑에 직장까지를 우리는 전부 다 대장 결장이라고 해요. 결장. 그래서 결장은 직장까지 다 포함하는 거를 이제 결장이라고 하는데, 결장암이었어요. 어느 부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위인지 옆인지 아래인지는 모르겠지만 결장암인데 2013년 2월에 진단받으시고 17년 2월까지 치료받으셨어요. 몇 년 치료받으셨어요? 4년. 왜 여기까지밖에 데이터가 없을까요?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때 퇴사했어요. 따뜻한 데이터죠. 올해 2월까지 이분 더 살고 계실 거예요. 자, 4년 동안 사셨어요. 대학병원, 요양병원 왔다 갔다 하세요. 대학병원에 보니까 한 34번 들어갔어요. 입원을. 입원 총 284일. 이것만 봐도 이 환자는 적어도 1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3기에서 4기 넘어가시는 분일 거예요. 대학병원에 이렇게 오래 이렇게 자주 입원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몇 년째 살고 계세요? 4년째. 그러니까 오래 사세요. 암 걸렸다고 바로 돌아가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래 사세요. 오래 사시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비용을 보시면 총 발생이 1억. 나라에서 주는 게 4억 8천. 4,800. 죄송해요. 본인이 병원에 낸 돈이 960. 훌륭한 나라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4,800을 내줬어요. 대장암 환자한테 4년 동안. 그래서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우리나라 보건당국의 의료 체계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괜찮아요. 중증 환자한테는. 근데 비급이 얼마 나왔어요? 4,600 나왔어요. 그렇죠? 뭐로 구성됐겠어요? 선택진료, 상급병실 뭐 이런 것들 구성됐을 거예요. 근데 청구액에 더해서 일부 본인 비급에 더해서 5,600 청구했더니 보험에서 3,200 줬어요. 왜 그래요? 상급병실 그런 거, 그런 것들, 그다음에 면책기간 아마 걸려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래 치료하시니까. 그래서 58%밖에 안 줬어요. 요양병원은 23번 입원했는데 입원일은 2배예요. 한 번 들어갔을 때 오래 계시는 거죠. 총 발생은 1억 1천, 뭐 대학병원이 비슷했어요. 그런데 공단은 3,100, 자기가 낸 거는 580. 훌륭하죠. 이것도 우리나라 참 훌륭해요. 요양병원에서. 근데 본인이 비급여로 낸 거 얼마? 뭐 하신 거예요? 영양제 맞고 셀레라제 맞고 뭐 온열암 받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셨더니 청구를 8,200을 했더니 얼마 줬어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줬단 말이야.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결제했을 거예요. 왜 결제했을까요? 저 되게 까다로운 사람이거든요. 돈 안 주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받았거든요. 금감원에. 왜 이거 제가 결제했을까요? 아마 말기암으로 가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말기암으로 가는 사람은 손 들어요. 보험사에서 보통. 그런데 보험사의 딜레마가 뭐냐면 말기암이라고 해서 다 주고 있는데 2년째 주고 있어. 그러면 막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말기암 맞아? 뭐 이렇게.
보험사도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럴 때는 곤란해질 수 있어요, 보험사. 지급하시는 분. 지급하는 사람들 정말 힘들거든요. 거기다가 막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어디 강의 가면 그분들한테 감정노동 하시는 분들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막 그런데 93% 우리나라 보험회사 괜찮죠? 이렇게 많이 줘요. 안 주는 것도 있지만 주는 것도 참 많이 줘요. 그런데 그래서 전체 이 사람이 4년 동안 아직도 살아계실 것 같은 이분이 전체 2억 1천을 쓰셨어요. 2억 2천 정도 쓰셨죠? 2억 2천. 4년 동안에 820일 한 50%, 45% 입원하셨어요. 통원도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청구액, 자기가 낸 돈이 얼마예요, 지금? 자기가 낸 돈이 1억 4천. 자기 주머니에서 낸 거 1억 4천. 보험사가 준 거 얼마? 1억 1천. 얼마가 모자라요? 3천. 이 정도는 우리 진단비로 해결됐겠죠? 몇 년 동안에? 4년 동안에. 그런데 이거 어떡할 거냐고. 생활비, 간병비 이거 어떻게 할까? 이분이 아마 남자셨을 거예요. 남자 55세 이거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남자 55세 여기 계시죠? 자녀들 어때요? 장가 시집 보냈어요? 한참 돈 들 때일 수 있어요. 대학생 2명 어떡할 거냐고. 그럼 누가 전선에 뛰어들어요? 생활 전선에? 사모님이 뛰어들어요. 그렇죠? 사모님이 변호사다, 의사다 그러면 상관없어. 근데 우리 사모님들은 대부분이 가끔 전업주부가 많으시죠. 이거 어떡할 거냐. 남편 간병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어떡할 거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간혹 얘기할 때 이래요. 무슨 담보를 세팅해야 될지 잘 생각이 나시죠? 막 굴러가셔야 돼요. 지금쯤이면.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셔야 될지 좀 생각